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최종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조기 대선 국면이 가시화하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20대 국회의원, 37대 경상남도 도지사, 참여정부 대통령실 비서관 역임. 야권 잠룡으로 주목받으며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등을 통해 당내 다양성과 통합을 강조하며 대권 행보 본격화. 탄핵 심판 인용과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노무현의 국민통합 정신임을 강조. 민주당이 더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극단과 배제의 논리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생각하는 대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통합 방향과 차기 대선 구도, 집중 분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지자 조기 대선 분위기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전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십니다. 네. 김 전 지사는 1994년 민주당에 입당해 올해로 31년째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7일 3년 6개월 만에 복당했는데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만감이 교차하시겠습니다. 제가 페북에 이제 그 비슷한 내용으로 글도 올리고 했는데요. 31년이면은 사실은 제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그 세월을 함께 해왔는데 저로서는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걸 떠나서 지금 제가 복당한 시기가 국가적으로 너무 총체적인 위기 국면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로서는 좀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책임과 어깨가 무거운 시기에 복당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재명 대표와 만났습니다. 네. 통합 등 여러 의제를 놓고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사람만의 시간도 있었고요. 회동 결과는 만족하십니까? 사실 오늘 이 인터뷰가 그 회동 이후에 첫 인터뷰이기도 그렇죠. 지난번 이제 회동에서 1시간 20분 정도,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그 정도 됐던데요. 좀 많은 얘기를 나눴고 충분히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기에 정권 교체와 그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던 시간이기도 하고요. 네. 저로서는 우리 민주당이 더 넓은 민주당, 더 큰 민주당으로 가야 되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 민주 진영이 폭넓은 민주주의 연대로 가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동의하시고, 우리 당이 이제는 통합의 길로 가는 첫 출발의 의미를 갖는 그런 만남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전 지사께서는 친명계 중심의 당 운영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당원이 선택하고 결정한 지도부다, 이런 반박도 나옵니다. 현재 민주당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신지요? 입에 좋은 약이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당이 좀 더 다양해지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동의를 하시고, 네. 다른 언론에 나가셔서 다양성은 정당의 본질이자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이런 우리 당의 다양한 목소리,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함께 좀 생각을 같이 했던 자리였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우리 당의 시스템이 그런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몇 가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네. 특히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스냐 노냐, 아니면 후보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당원 투표제 같은 권한만 있지, 실제 우리 당의 운영이나 정책에 대해서 당원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수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확보가 되면 당원 중심주의, 또 당원 주권이라고 하는 다양성이 확보되는 정당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원 중심의 당 운영은 이재명 대표도 늘 강조했던 맞습니다. 부분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가 있었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근데 지금 우리 당의 시스템이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네. 원래 이 온라인 중심으로 돼 있는 우리 당의 시스템의 출발이 2017년, 18년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렇죠. 그때 네. 정당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당의 혁신 방안을 만들었는데 혁신 방안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골고루 균형 있게 안이 만들어져서 지도부에 올라갔는데 이 당원들의 참여 공간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확대해 놓으니까 당시 지도부에 이제 비주류 의원들이 꽤 많았는데 당시는 네. 이제 친문 당원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였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면서 그 지도부에서 온라인만 해도 힘든데 오프라인까지 감당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건 힘들어서 감당 못한다라고 하면서 네. 온라인 시스템은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중심으로 소통하다 보면 좀 극단화되기도 쉽고 그래서 좀 이제는 오프라인까지 다양한 당원들의 참여 공간을 열어나가면 이런 네.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오히려 강성 당원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네. 팬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이번 회동을 놓고 이재명 대표가 집안 단속, 통합 행보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이제 김 전 지사를 포함해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당 지도 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연이어서 이제 만날 네. 것이다 이런 계획도 있고요. 이 대표의 이 같은 움직임이 비명계를 끌어안기 위한 통합 행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우리 민주당이 통합의 길로 확실하게 방향을 잡았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설날에 페북 메시지를 좀 통합 메시지를 강하게 냈다가 네. 뭐 비판도 많이 받고 네. 욕도 많이 먹고 표현에 대한 수위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뭐 그걸 감수하면서 이제 우리 당이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다행히 우리 당이 그런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께서도 좀 더 폭넓게 네. 우리 당이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통합 행보를 해 나가시지 않을까 하고 기대합니다. 네. 김 전 지사 등이 주창하는 이 통합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당내 비주류 외에 그러면 당 밖의 인사나 세력도 통합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건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이 위기 국면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세력은 다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야권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보수까지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의 탄핵 국면에서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지만 문제는 탄핵 이후도 문제입니다. 조기 대선 과정도 문제기도 하고 네. 대선 이후에 다행히 사기 민주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사기 민주정부가 지금의 이 둘로 쫙 갈라진 국민들의 갈등을 하나로 모아내고 국민을 통합시켜 나가는 성공한 민주정부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네. 그 점을 보더라도 지금 시기에 탄핵연대를 폭넓게 구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은 2017년 탄핵 때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었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정권을 교체한 다음에 야당과의 협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도 만들고 그 개별 정치인들에게 야당 정치인들에게 장관직도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때 네. 보면은 유승민 의원,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 그리고 노회찬, 심상정, 김성식 의원까지 제안을 다 했는데, 네. 개별 제안을 다 하셨군요. 그렇죠. 의원들이. 네, 함께 이제 내각에 참여해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하나도 성사가 안 됐죠.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런 방식으로는 연대와 협치라고 하는 게 우리 정치 문화에서 쉽지 않겠구나. 네.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정권이 바뀌면 처음에 인수위 성격의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될 텐데 그때 이번 탄핵연대 탄핵에 찬성했던 정치 세력들은 다 같이 참여해서 네. 정책도 협의하고 그 협의한 정책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내각에도 참여하고 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대개조해 나갈 수 있는 국정운영연대를 만들어야 된다. 네. 국가 대개조연대를 함께 지금부터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표와 만났을 때도 그 같은 어떤 예, 이 방금 얘기를 말씀드렸던 나눴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 부분은 좀 잘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예. 근데 또 예를 들면 이낙연 전 총리라든가 과거 이제 민주당이 함께 있던 예. 이런 분들. 근데 이낙연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를 청산 대상으로 규정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그런, 분들까지 함께하는 게 그런 가능할까요?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통합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과 같은 이런 위기 국면에서는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네. 지금 힘을 모을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은 정권 교체와 민주주의 회복입니다. 네. 여기를 위해서는 이걸 위해서 힘을 모으는데 누구는 안 돼라고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이낙연 대표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좀 보이셔야 통합을 함께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야 그런 입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자기를 죽이려는 세력하고도 손을 잡았는데 네. 이재명 대표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권 교체와 대선 승리에 동의하는 세력들은 누구에게나 손을 내밀 준비가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주필 전 총리 그죠? 그 DJP 연합 이런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네. 복당해 보니까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논란이 됐던 대선 패배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각각 책임이 크다 이런 네. 자성의 목소리를 낸 바 있는데요.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 갈등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그동안 좀 야당 탄압이 심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을 동원한 야당 탄압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들어왔더니 문재인 정부 때 일하셨던 주변의 분들이 압수수색 안 받은 사람을 찾기 어렵고 네. 지금 다 재판받고 계시고 이 정도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야당을 탄압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똘똘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표를 중심으로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외부의 적과 싸우면서 내부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운 네.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는 대선 그러니까 뭐 탄핵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조기 대선 이후에 민주당을 생각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민주당이 이전의 민주적 가치가 잘 구현되는 그런 정당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고 다양성이 확보되는 그런 정당으로 가야 되겠다. 네. 그래야만 민주주의가 힘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힘 네. 있는 정당으로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SNS 활동도 최근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던데요. 예, 뭐 표현 수위가 높다는 얘기와 함께 대선을 앞둔 전략적 포석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당내 쓴소리 역할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신지요? 이게 쓴소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쓴소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에 좋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시기에 우리 당에 또는 지금 시기에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얘기냐 아니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한 얘기라면 설사 그것 때문에 욕을 먹거나 비난을 받더라도 그 정도는 감수하고 가야겠죠. 네. 꾸준히 얘기를 해 나가다 보면 설득해 나가다 보면 그 진정성은 저는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 네. 지금 그럼 탄핵이 우선이다 이 말에 동의하신다는? 저도 동의합니다. 말씀이세요? 다만 탄핵과 내란 극복이 최우선 과제고 그렇지만 그 탄핵과 내란 극복을 해 나가면서도 미래는 함께 준비해야 된다. 미래 준비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잖아요. 네. 지금의 민주당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계신지요?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당에서 당 내에 뭐 전략 플랜 본부라든지 몇 개의 단위에서 발표한 정책들이 있는데 그 정책 발표 이후에 당내 의원들이나 또 일부 당원들 사이에서 이게 민주당의 정책이야?라고 묻는 그런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확인을 해보니 그날 이재명 대표께서도 논의의 과정이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의 주요한 정책, 특히 당의 정체성이나 노선과 연관되는 주요한 정책은 네. 당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이제 그런 좀 민주적인 의사 수렴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우리 당의 정책들을 확정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원포인트 2단계 개헌을 요청했고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입장을 맞습니다.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럼 개헌 공론화 시점과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신가요? 저는 탄핵과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러나 개헌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이번 불법 개헌과 내란으로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그 정치 뉴스 보느라고 최근에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렸다가 폐막까지 했는데 열렸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정도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다시는 이 땅에 제2의 불법 계엄이나 제2의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개헌이라면 이번 대선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함께 개헌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네. 저는 이게 2단계 개헌으로 대선에서 꼭 필요한 개헌, 여야가 합의 가능한 개헌은 먼저 하고, 그리고 논의가 필요한 개헌 사항들은 지방선거 때 두 번째로 개헌을 하는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나 각 정당이 국민들께 약속하자. 그러나 대선 때 개헌할 수 있는 내용은 뭐 탄핵까지는 모두가 탄핵에 집중해야 되겠지만 탄핵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거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는 최소한으로 합의해 나가면 1단계 개헌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중에 추가한다면 개헌 플러스 이 대통령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는 네.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다시 또 청와대로 돌아가기도 애매하고 그 청와대를 일부 써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완전히 이전하는 게 맞지 않겠냐. 네. 그렇게 해서 대통령실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이것도 개헌 문제일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건 네. 이번 대선 때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그런 개헌이 대선의 필요하지 의제로도 않을까.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군요. 이건 여야가 합의만 하면 이번 대선 때도 얼마든지 개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팬덤 정치를 보는 시각이 궁금한데요. 앞서 이제 뭐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 네네. 당원 활동에 대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이제 항상 비명계 일각에서 문제로 지적해와서 예, 제가 예. 드리는 질문인데,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열성 지지팬이 있었고 네. 지금의 이른바 개딸돈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반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당연히 적극 지지층이 있게 마련인데 네. 그거에 대한 구별과 차별을 어떻게 하느냐. 이 점에 대한 시각은 어떤가요? 저는 정치인에게 팬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인이나 그 정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그 팬덤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다만 이 팬덤 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참여민주주의, 토론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된다.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정당의 문화가 중요한데 시스템과 문화가 중요한데 제가 이제 유럽에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정당을 보면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부터 대단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원들이 그 과정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토론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참여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야 지금 얘기되는 팬덤 정치의 폐해나 이런 것들이 극복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친문의 팬덤이든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팬덤이든 그 팬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정당의 시스템과 문화, 정치 문화가 훨씬 중요하다. 네. 그걸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는 다른데 예.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가장 큰 차이는 저는 탄핵 연대의 존재 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었나요? 네. 탄핵 이후에 분당되면서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지고 대선까지 이제 그 구도가 유지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요 탄핵 연대가 민주주의 연대로 그리고 국정 운영 연대로 이어지지 못했던 아쉬움 때문에 그쪽이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요 경험 때문에 이번에는 그 탄핵 연대가 잘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 이후에 국정을 운영하고 관리해 나가는데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어서 네. 지금이라도 저는 이 민주주의 연대, 탄핵 연대를 더 넓게 그리고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당과 함께하는 헌정질서 수호 연대가 네. 그런 튼튼한 탄핵 연대, 민주주의 연대로 갈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고 네. 함께 나가야 된다. 네. 만일 대선 이후에 민주정부가 다시 수립이 된다면 그 민주정부의 운영 과정에도 이 탄핵연대, 민주주의연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네. 지금부터 약속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인수위 성격의 어떤 그 시점부터 같이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그때 말씀이잖아요. 들어와서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네. 정책 협약을 보통 맺거든요. 그렇게 협약을 맺고 그 정책 부문을 책임지겠다는 정당은 내각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어쩌면 그게 한국형 연정이 아니겠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당내 대통합을 위해서 노무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더 얻기 위해서 민주당이 실천해야 하는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지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은 철저한 민주주의자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평생의 염원이 국민통합이다라는 말씀을 글과 말로 정말 여러 군데 많이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대의 노무현 정신은 1차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시급히 회복하는 거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을 넘어서서 국민들을 어떻게 통합시킬 건지, 국민들을 통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대화와 타협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화와 타협 없는 정치가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정치 본령이잖아요. 예, 대화 타협이.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은 그 데런 에스모글루인가요? 그분도 네. 똑같이 얘기를 하셨던데 한국 경제와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타협 없는 정치다. 여야 간에.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네.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국민을 통합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국정운영연대 또는 그 국정운영연대를 통한 국가 대개조 연대를 만들어 나가야 그래야 대화와 타협의 문화도 만들어지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지금처럼 명절 때 집에 가서 정치 얘기를 못하는 이런 불행한 문화를 언제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네. 이제 이 국민들의 그런 문화도 토론 문화도 바꿔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공격하고 항의 방문했는데요. 네.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 역사에서 헌법재판소 또는 헌재를 부정하거나 공격한 선례를 군사독재 이외에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게 군사독재로 회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 정말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헌정수호 정당이 맞느냐?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정당이 맞느냐?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일 지금처럼 헌법재판소를 계속 부정하고 공격한다면 그건 나중에 헌재 판결을 불복하겠다는 예비 음모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일에 헌재 판결을 불복하게 되면 그 헌재 판결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할 경우에 자신들은 헌재 판결에 불복하면서 그때 치러지는 대선에 참여한다는 게 그 논리적으로 모순 아닙니까? 네. 대선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헌정 질서를 존중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지금 국민의힘에게는 그런 헌재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선언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해 나가면 저는 역사의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오세훈 시장과 같은 합리적인 정치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계엄과 내란에 대한 입장,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김 전 지사께서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과의 대결은 건곤 일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조기 대선에서 이루어내야 할 시대 정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민주주의 부분만큼은 그동안 모범적인 제3세계로부터도 그렇고 선진국으로부터도 그렇고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평가를 받아왔는데 그 신화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 민주주의를 시급히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재건하는 것이 가장 큰 시대 정신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만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대선 이후에 이렇게 두 쪽으로 쫙 갈라진 국민들을 어떻게 통합시켜낼 것인가 하는 국민 통합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에는 단지 이런 정치적인 이유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갈등의 뿌리는 늘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그 뿌리가 이런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 전 지사께서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탄핵과 내란 극복이 가장 중요한 때고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불안해하고 계시는 국민들께 지금 대선 얘기를 꺼내는 것은 저는 그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함께 탄핵에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기로부터 구해내는 일에 함께하는 것, 그게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고, 그 이후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는 그 이후에 함께 국민들과 고민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는 세 글자가 좀 와닿습니다.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의 적신호가 커졌습니다. 초당적으로 대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